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0일자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바늘찾기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그 인터넷 SNS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을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자괴감도 들 적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그 정보의 바다 속에 모든 사람들이 요즘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한번 오늘 12월 10일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국내 뉴스를 먼저 편집을 해봤습니다. 여는 수사 성역, 야는 구속기소, 두 얼굴의 특검, 정권 하수인 전락. 홍학주 뉴데일리 2025년 12월 9일 09시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 일파만파. 같은 사안의 이중잣대 들이댄 특검. 조사 대상 아니다 궁색한 변명. 재수사 요구 본물. 정권 하수인 비판 쏟아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검, 민주당 수사 대상 아니다. 유독 여당에만 관대.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해명이 나선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나라는 그 윤 씨가 성 씨가 하나만 있는 건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파평윤 씨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만 요건 뭐 그냥 사이드 얘기고요.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간부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서도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핵심 간부인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접촉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사안인데 야당은 구속 기소, 여야의 이중잣대 들이댄 특검. 특히 특검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회사가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에서 184억 원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임을 내세웠다. 김 씨는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혐의로만 구속되었다.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즉각 수사해야 본물 정권 하수인 전락관 특검.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특검은 왜 이 사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해명하고 민주당 정치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건희 의혹과 연결되면 인지수상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권 금품 진술이 있어도 특검 수사 등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성립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인사는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며 노골적 줄타기를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이 뉴스를 보면서 여기 참여연대, 그 다음에 법조계 한인사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했는데, 외국 뉴스 기자 이 기사 같은 거를 기억하면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체적 발언자의 실명과 직함 등을 다 표기하죠. 길지만은 그게 없다면 기자가 창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왜 뉴데일리는 이거 이름을 참여연대에 누구누구 뭐 사무장이라든지 법조계의 누구누구라든지 그 취재원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은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는 말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설득력 있는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사실관계를 상관관계로 접근하면 새로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상관관계 추론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여기에서 견해를 피력하고 싶네요. 한동훈 이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통일교 측에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 김명일 조선일보 12월 9일 16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언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느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에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한 것이라며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은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재발절해서 저럴수록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후원권은 통일교의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기에 수사 선상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제 견해도 밝았지만은 공개적으로 정치연금 얼마 받았다. 거액에 이런 것이 죄가 안 되는 그런 정치 헌금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종교단체도 국힘에 얼마 줬고 민주당에 얼마 줬다.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정당 쪽 국회의원 직접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너무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와 신천지는 일본처럼 종교단체 해산하면 일반 재단법인이 되어 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의외로 통일교에 대한 국민 정서는 우호적인 면이 많은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의 유법 종교단체 해산해야 지난주에 연속 종교단체 해산 언급. 한일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통일교 지금 해산 명령이 나오면은 종교단체로는 해산이 되겠지만은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는 또 있겠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고, 민법 38조를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민법 38조에 해당해서 종교단체 해산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법제처장의 말도 있습니다. 속보, 활동이 일부의 분들에게 깊은 심통을 준 것 결코 경시할 수 없다라고 사죄, 옛 통일교의 다나카 토미히로 회장이 사임 발표. TBS 뉴스 12월 9일 16시입니다. 해산 명령을 둘러싼 거부심리 종교를 끝으로 옛 통일교회를 둘러싸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살해된 총격 사건을 계기로 고액 헌금 등의 문제가 새삼 주목받아 도쿄지방법원은 올해 3월 신자에 의해 행해진 불법적인 헌금 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교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사임의 이유로 금년 11월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한 고등법원에서의 심리가 종결되어 결정을 기다리기만 한 것도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2020년에 회장에 취임하여 1년의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다음 회장에는 호리 쇼이치 전 부회장이 취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냐는 질문을 받는 다나카 회장은 지금까지 이른바 범죄를 저지른 적은 한 건도 없다. 오늘까지 걸어온 발자취 속에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책임,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사책임이라는 틀에서 사과가 아니라 거기에 아픔을 호소하는 분,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있다. 그 영역에 대해 오늘은 사과의 뜻을 담아 사과를 드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나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야마가미 떼찌야 피고의 재판에 대해서는 야마가미 피고의 동기가 정말 진실이었나? 아마 한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어디까지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지만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어떤 유튜버는 원래 그 야마가미의 그 대상은 한학자 여사였는데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맞지가 않으니까 대상을 아베로 바꿨다. 이 국내에서는 통일교가 그 불법 정치자금을 양당에 다 제공했다는 게 문제지만은 일본 쪽에서는 그 야마가미라는 사람이 왜 이걸 저질렀느냐 했는데 그 이유가 통일교가 개인들의 재산을 헌금을 강요해서 못 살게 됐다. 그래서 아베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한일 양국 간의 통일교 해체 작업이 양국 정부 공조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한국인들 왜 비정통 종교에 심취하는가? 제가 컬럼을 한번 써봤습니다. 좀 거창하지만은 한국의 무당 샤머니즘은 천문을 기원으로 한다는 연구자가 있다. 고조선 부족국가 연방 시절 신분계급 사회가 있던 시절 현재의 한국인 조상은 아마도 제사장 계급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재정일치 시대였다. 무당 샤먼의 역할은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 주 임무였다고 생각한다. 최근 마치 재정일치를 지향하는 것 같은 일들이 법 위반으로 한국 내에서 통일교가 난항이다. 이건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정일치 시대가 왜 분리되어 왕권 국가들이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재정일치였던 고조선 연방은 해체되었다. 한사군 설치라는 역사를 배운 입장에서 부족국가 고조선 연방은 해체되었으나 농업혁명으로 농민족이 일으킨 한나라 왕권 국가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 계급이 통치를 했는데 정치까지 잡고서
농민군의 반란인 한나라에서 국가를 키워가지고 그 고조선 연방을 무너뜨리면서 그거 뭐 한나라가 그때 가장 강성해가지고 북방으로 그 정보를 나섰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에 대한 대응은 결국 부자 국가였던 고조선 부족 중에서 삼국이 일어나고 불교가 들어왔다. 고구려가 한사군을 밀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민중의 삶 속에서 복을 빌어주는 무당 샤머니즘이 결코 사라진 적은 없다. 불교 사찰 대웅전 뒤에 필히 삼신각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저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그만 절이라도 가보면은 법당 뒤에 꼭 삼신을 모시는 삼신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상인. 대항해 시대 일본 및 중국을 경유 서양 종교인 카톨릭과 기독교는 후에 직접적으로 밀려 들어왔다. 한반도에 수입된 기독교는 번성했다. 하지만 성격은 기복 종교화 되었다고 진단하고자 한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먼저 물질적 복을 받으라는데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급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내놓고 기복을 축원하는 서양신 말고 동양인들의 얼굴을 가진 살아있는 신인 교주에게 빠져들고 돈을 바쳐가며 복을 빌었던 것 같다. 이 한국화된 종교가 일본과 미국에서도 신자도 늘었다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혜령 마약 수사 외압 주장 검찰 결국 사실 묵은 강지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9일 14시에 보도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검경합동수사단 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미수를 돕거나 경찰 관세청 지휘부가 백경정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백경정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후 그는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인천세관 등 30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총 46대를 포렌식 수사했으나 경찰청 관세청 지휘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단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며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의 수사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백혜령 경정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뭐 경정이라 그런지 쫙 봐도 운동한 몸매 이게 쫙 느껴지네요. 이 쿠팡 과태료 현실화 강제권 조사권 부여검토 이슬기 박숙현 두 기자 조선비지에서 12월 9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형법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른 뉴스로 이 대통령 공정위의 쿠팡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지시, 신영철 한겨레에서 12월 9일 15시입니다. 미 쿠팡 본사 상대로 연내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한겨레 김원철 기자가 12월 9일 0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 유출자 정보 확보 시도 YTN 12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경찰 고객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착수, 점단 수사팀장 포함해 17령 투입 필수적 조치, 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등 사실관계 규명 방침, 쿠팡 측이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입니다. 집단 소송에 대해서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 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뉴스를 모았습니다. 쿠팡을 우리가 안 하면은 그래도 지금 중국의 그 알리와 테무가 그냥 또 그 공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할 때 그래도 아직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쓱 이런 데 네이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쓱 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택배도 괜찮을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 뭐 이런데 직접 그런 상품 판매 운송만 하는 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많이 있을 겁니다.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고발건 한두 개 아냐. 김일의 박혜연 기자 조선일보에서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죠.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이 맞다라고 되돌려 보냈다는 게 이제 그 현 정권한테 심기를 건드린 거죠. 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전담 재판부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국 법관 회의에서 그런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를 두들기려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 기자 12월 5일자 그 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상권 분립에서 참 사법부가 지금 힘들게 생겼습니다. 정권과 국회가 다수
독재당이 되면은 이 사법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자정장치가 돌아갈 수 있는지 매우 걱정됩니다. 고이치 총리 또 망언, 다케시마 일본 영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 12월 9일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9일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현상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대응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이치 수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도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의 근거에 의연하게 대응해 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 국내외에 우리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할 수 있도록 내외 발신에 임하겠다고 라고 얘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9월 27일 열린 선거 토론회에서도 다케이시 날 식전에 장관이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눈치 볼 필요는 없다.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모두가 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은 5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1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현에서 열릴지 의문시 되네요. 만약에 이렇게 발언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치료 지배가 중요하기는 해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국력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에 또 망언은 마치 대만 유사에 대한 위기사태 발언도 망언이라고 중국 편을 드는 친중일보라고 생각하게 만드네요. 1인 가구 비중 36% 역대 최대, 절반 이상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배시진 기자 연합뉴스TV 12월 9일입니다. 작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2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18%, 60대가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만 5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었고 평균 자산은 2억 2,300원이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 800만 명 돌파, 절반은 외로워. 동일한 것을 죄송합니다. 한국경제TV 12월 9일자입니다. 서울이 39.9%로 가장 높고 이어 대전 39.8, 강원 39.4, 충북 39.1% 순이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이 39%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5.9%로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 53.9%가 이 아파트에 사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전체 대비 5.1% 증가한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5억 6,670만 원의 39.3%다. 거의 모든 통계가 40%를 그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1인 가구 증가 원인을 오피스텔 증가로 가정해 저는 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오피스텔로 갈 여력이 안 되기에 주로 지방일 확률이 높죠. 자,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애들은 도시로 다 떠났고 남아있는 그 시골 그 단독주택 이런 데 사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또 수명이 길고 오래 사니까 그냥 내가 고향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겠다고 하는 노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상상이 되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그 맨날 청소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집을 팔고 오피스텔 같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사는 그 노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한 단면이겠죠. 태안화력 폭발음과 함께 불, 이명 병원 수송, 강은 날에 연합뉴스 TV 12월 9일. 오늘 9일 오후 2시 43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태안화력 내부 건물 1층에서 가스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독자가 찍은 사진을 그 연합뉴스에 제공한 모양이네요. 크게 번지지 않고 화재가 진압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은 어디에 두겠습니까? 2025년 12월 2일 피터 자이언 뉴스레터를 가져왔습니다. 헤드라인 내용만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 시설의 위치를 찾는 임무를 맡게 된다면 어디에 두게 될까요? 제조 단계 이후에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시하기 때문에 팹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질문은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생태계가 현실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일 것입니다. 텍사스 삼각지대 일부 해안 도시, LA 또는 샌프란시스코, 덴버와 같은 서부 산악도시와 같은 곳은 가려움층의 일부를 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을 해낼 인력, 토지,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중서부는 확장 가능하고 충분한 토지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 유입할 수 있는 강력한 블루컬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레터를 접하고서 유럽과 가까웠던 미국 동부는 쇠퇴하고 미국 중서부가 미국의 미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서부 개척사는 알래스카를 넘어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전에 현재의 중국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물론 이 그 중서부의 우리나라나 한일, 대만 이런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이죠. 한국 쌀 대일 수출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 남아있다. 국내 뉴스에선 못 봤는데 교도통신이 12월 9일 18시에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서 쌀 소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일본과 협의해 수출을 늘릴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쌀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끈기가 강한 자포니카 쌀, 단립종,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10월 일본 수출량은 약 570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최대였던 2012년 연중에 약 16톤을 계속해서 쌀 수출을 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권이 바뀌었으나 농축식장관은 전 정권의 장관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 먹는 문제는 정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생 문제이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여기 송미령 장관인가요? 송미령. 근데 그 삼겹살 값 잘 몰라가지고 뉴스에 한번 뉴스를 탄 적이 있죠. 쌀 수출해가지고 글쎄요, 일본 쌀값이 조금 내리면은 글쎄 내릴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루의 한국이 수출 계약 체결, K2 전차 첫 중남미 진출, 이슬기 조선비즈 12월 10일자입니다. 한국과 페루가 9일 국산 무기 K2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총 195대 지상 장비를 공급하는 총괄 합의서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실제 이행 계약을 체결하는 내년까지 가격 협상이 이어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과 페루 정부는 이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에선 이용철 방위산업사업청장이 참석했다. 총괄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물량이나 예산, 현지 교육계획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을 공략 중인 K2 전차의 첫 번째 중남미 진출 사례가 된다. K2 전차죠. 칠레는 우리나라 베련업에서 칠레는 좋은 양질의 광산을 가지고 있어서 칠레산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전재수 통일교 금품의혹 단 하나도 사실하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 양현경 헤럴드 경제에서 12월 10일 06시입니다. 뉴욕서 유엔 해안총회 유치 일정 중 입장 밝혀 말도 안 되는 얘기 금품수수 의혹 전면 부인 허위사실 유포의 법정 대응 시사 엄정 대응하겠다. 전재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요. 먼 해양수산부 장관이네요. 근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돼 있는데 내려갔나 모르겠네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편집자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전재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기자 간담회를 하필이면 중식당에서 한 것이다. 첫 인상이 중국 장관같이 느껴집니다. 이 뒤에 이게 무슨 마오따이주 뭐 이런 걸 거예요. 응? 뉴욕에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없는가? 편집자도 한화된 짜장면 짬뽕을 매우 즐기는 편이지만 중식당에서는 뭔 요리를 시켜서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뒤에 거울에 비친 걸 보면은 손님들이 앉아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중식당에서 해필이면은 기자 간담회를 하는지 이 친구 이거 원래 그러면은 전시가 어디 전시인지 모르겠는데 화교 출신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